안녕하세요. 충북대학교 병원 충북권역 심내혈관질환센터 심장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배장환 교수입니다. 심장재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환자분들께서 집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자가재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난 편에서도 수고해 주셨던 서울대학교 병원 운영 국립교통재활병원 재활의학과 이구주 교수님 모셨고요. 충북대학교 병원 심내재활센터 물리치료사 신정호 선생님과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재활의학과 전문 이구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재활의학과 물리치료사 신정우입니다. 자가재활은 어떤 경우에 진행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리고 환자분 혼자서 재활치료를 하면서 위험한 점은 없을까요? 병원에 오셔서 직접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의 중증 환자분들은 병원에서 진행하는 걸 저희가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통원하셔도 되는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자가 심장재활 치료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의료진이 철저한 검진을 통해서 우선은 집에서 하는 자가 심장재활 치료를 권고를 하고 있고, 그냥 혼자서 집에서 자기가 하고 싶으신 운동을 마음껏 하시는 건 아니고요. 병원에서 제시해드리는 가이드라인, 운동 처방에 따라서 충실히 따라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운동을 하는 게 자가재활 치료가 될까요? 심장재활 프로그램은 유연성 운동, 유산성 운동, 저항 운동이라고 하는 근력 운동, 이렇게 크게 보면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 심장재활의 대부분을 하지않은 심근경색 환자하고 심부전 환자,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유산소 운동이고요. 미국 스포츠의학회에서 심근경색 환자에서 권장하고 있는 유산소 운동의 빈도는 일주일에 최소 3번 이상 해라, 최대 5일까지는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권고를 하고 있고, 주 3일 미만에서는 심폐체력이 별로 좋아지지 않고 초과하면 오히려 근골격 손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서 이익보다 위험도가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운동 시간은 하루에 10분에서 60분, 1회 운동 세션은 10분 이상을 권고합니다. 10분 이하도 안 하는 것보다는 도움이 되긴 하는데 어느 정도 운동 효과를 보시려면 20분 이상을 하시는 것들을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을 위해서는 아니면은 심폐질환이 있으신 분들에게 주 3에서 5회 정도 운동을 하는 게 어떤 근거가 있었던 얘기였네요. 그죠? 사실은 요즘 최근 트렌드에서 많이 바뀌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이렇게 횟수와 최저 시간 같은 것들을 운동이라는 개념으로 갖고 갔다면 최근 2, 3년 전부터 변화는 활동이라는 개념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강도의 활동을 몇 분 이상 해라, 고강도의 활동을 몇 분 이상 해라, 이런 식의 이제 가이드라인이 바뀌곤 있는데 아직 최신 트렌드들이 어떻게 심장 환자들에게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연구들이 계속 지속돼야 돼서 그냥 많이 알려져 있는 가이드라인을 우선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신정호 선생님, 이게 실제적으로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유산소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보통 트레드밀과 자전거 등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강도로 해야 하나 궁금하실 텐데, 비교적 경증인 심근경색 환자의 경우엔 운동 검사를 통해서 여유 심박수의 40에서 80% 정도로, 만약 운동을 20분 이상 지속할 수 있으면은 그때 강도를 증가시키는 게 효과적이게 됩니다. 심부전 환자의 경우 운동 빈도와 유형은 비슷하게 됩니다. 하지만 심근경색증 환자분에 비해 운동으로 유발되는 호흡곤란과 피로와 같은 증상이 크기 때문에 운동 시간은 하루에 20분에서 60분까지 점차적으로 늘려가게 됩니다. 중간에 휴식 시간이 있는 중강도 지속 운동을 진행하게 됩니다. 운동 강도는 낮은 운동 예비 능력으로 인해 여유 심박수의 60에서 80%로 설정을 권장합니다. 이렇게 얼마나 오랫동안 할까요? 일반적으로 운동은 평생 지속해야 그 효과가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평생 지속할 수 있도록 개인의 신체 능력과 건강 상태, 건강 요소에 따른 목표, 운동 환경과 같은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권장사항 내에서 수정을 하게 됩니다. 운동 빈도, 유형 시간, 강도 중 환자분들이 어려워하실 부분이 강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인 운동이 될 수 있도록 강도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심박수 측정 장비의 사용입니다. 스마트 밴드와 워치와 같은 장비들을 보통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부정확한 게 아니냐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정확성이 연구들을 통해서 검증되고 있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웨어러블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심박수를 떨어뜨리는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 또는 최대 심박수를 알 수 없을 때 운동 자각도라는 것을 사용해서 강도를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6점에서 20점까지의 점수로 되어 있으면서 건강한 사람의 경우 점수에 10을 곱하면 현재 심박수와 오차는 있지만 비슷하게 60에서 200회까지가 되게 됩니다. 12점 이하는 여유 심박수의 40% 이하에 해당한다 볼 수 있게 되고, 12에서 13점 약간 힘들다는 여유 심박수의 40에서 59%의 경우로 볼 수 있게 되며, 14에서 16점 힘들다는 여유 심박수의 60에서 80%의 경우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심근경색증 환자분의 경우에 여유 심박수의 40에서 80% 정도면 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약간 힘들다에서 힘들다 정도로 강도를 설정하시면 되겠죠. 기준이 좀 애매하다 싶을 때는 말하기 검사를 통해 대략적인 점수를 또 측정해 볼 수 있습니다. 1에서 30까지 숫자를 세거나 국기에 대한 맹세를 2번 정도 읽게 하게 됩니다. 한 문장을 끝까지 이어가지 못하는 경우 약간 힘들다 이상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걷는 속도를 통해 측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분당 100보를 걷는 경우 약간 힘들다 이상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1회 운동 세션은 어떻게 구성하게 될까요? 1회 운동 세션은 준비운동, 본운동, 정리운동의 단계로 구성하게 됩니다. 준비운동은 예열을 한 과도기적 단계로 관절 가동 범위를 향상시키고 손상 위험도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본운동은 사이클, 트레드밀 등 대근육을 사용할 수 있는 유산소 운동 위주로 진행하게 됩니다. 정리운동은 5에서 10분으로 강도 높은 본운동에 이용된 근육의 대사물을 점진적으로 제거하고 심박수 및 혈압을 회복시키기 위해 합니다. 이와 더불어 유산소 운동은 큰 근육군을 지속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다리 근육을 스트레칭하게 됩니다. 예,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사실 충청권역에서는 저희 충북대학교 병원만 심장호흡 재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전문 병원이라 멀리서 오시는 분들도 많고 못 오시는 환자분들도 참 많으세요. 제가 열심히 시술을 해서 건강하게 퇴원을 시켜드려도 혹시나 재발하실까 걱정되는 경우가 저는 항상 있습니다. 재발 방지와 더 안정적인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서 재활치료까지 마치셨으면 하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신정훈 선생님과 이구주 교수님 말씀하셨던 대로 가정에서 재활치료를 계속 지속해 주셨으면 합니다. 병원 내 재활치료 프로그램을 마치신 분들도 당연히 여기서가 끝이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평소에 늘 운동하고 계속 꾸준히 관리한다는 것을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구주 교수님, 이게 재활치료라고 하는 게 저희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운동만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운동 외에 또 다른 생활습관 관리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생활 습관 관리 중에 중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정상 혈압을 유지하는 것. 자기가 집에서 이제 측정을 한 번씩 해보셔야겠죠. 저희가 혈압 일지 같은 것도 쓰시게 많이 권장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본인이 많이 신경 쓰셔야 됐던 게 다들 아시지만 못 하시는 거, 금연하시는 거. 그리고 콜레스테롤 및 혈당 수치를 조절해 주시는 것들, 그 다음에 식사, 건강한 식事를 해주시는 것들, 그리고 운동,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말씀드리는 운동은 처음에 하는 유산소 운동 프로그램 말고 본인이 즐겨 하실 수 있는 운동을 이제 장기적으로 하실 수 있는 걸 한두 가지 찾도록 저는 늘 추천을 드리고요. 막상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하시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시는 운동들 중에 본인의 몸에 맞는 운동을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2번, 3번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중 2가지만 지키지 않아도 심혈관계 질환의 발생률은 급격히 올라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위험 요인을 한 가지만 줄이셔도 심혈관계 질환의 발생률이 8분의 1 정도 감소하기도 한다고 하니까요. 잘 지켜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렇죠. 사실 아무리 들어도 실천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꼭 관리를 하셔서 심근경색증을 앓으셨다 하더라도 혹시 심부전을 앓고 계신다 하더라도 재발되는 일 없이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심장질환 위험 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한 2차 예방 방법. 첫 번째, 정상 혈압을 유지하십시오. 두 번째, 절대 담배를 끊어주세요. 세 번째, 정상적인 총 콜레스테롤 수치 그리고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HDL 콜레스테롤을 올려주셔야 합니다. 정상 혈당 수치 및 당화 혈색소를 유지해 주시는 게 매우 필요하고요. 정상 BMI 및 체중 유지하기가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식단을 유지해 주세요. 그리고 중등도 운동을 주당 150분 또는 고강도 운동을 주당 75분 이상 수행해 주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너무 극단적인 스트레스라든가 분노 그리고 적개심을 갖는 건 정말 좋지 않습니다. 두 분 모두 자세한 설명에 감사드리고요. 어떠셨습니까? 생소한 심장재활 좀 익숙해지셨는가요? 우리 뉴스에서 종종 보게 되죠. 운동선수가 부상을 당했으면 이제 수술 받고 끝, 바로 복귀, 이게 아니죠. 상당 기간 동안 재활 훈련을 합니다. 심장병도 시술이나 수술을 받았다고 끝이 아니고 재활치료를 통해서 이전의 심장 기능을 회복하시려는 노력을 계속 해주셔야 하고, 아직 환자분들께서는 생소하시겠지만 일선 의사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관심을 받고 있는 치료법이고 그만큼 효과도 검증이 되어 있습니다. 심장병 포기하지 마시고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꼭 극복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